내까짓게 손이를 모욕해? 손흥민 욕하던 14억 중국. 벤탄쿠르 인종차별 발언에 격분해 태도 돌변해버리자 토트넘 수천억 날릴 위기에 충격 초토화. 토트넘이 손흥민 팬들의 눈치를 보긴 보는 모양이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내뱉은 우루과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근황을 스페인어 계정에만 올렸다. 공식 SNS와 홈페이지에는 벤탄쿠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벤탄쿠르는 24일 한국 시각 미국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코파 아메리카 C조 1차전 파나마전 후반 40분 교체로 출전했다. 우루과이는 3대1로 승리했다. 토트넘 SNS 스페인어 계정은 벤탄쿠르 사진과 함께 벤탄쿠르 효과라며 이 소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공식 계정과 홈페이지에는 벤탄쿠르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덴마크, 미키 판더펜, 네덜란드, 굴리엘모 비카리오, 이탈리아, 크리스티안 로메로, 아르헨티나 등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다른 선수들 활약상을 공식 SNS를 통해 조명한 것과 대비된다. 최근 벤탄쿠르를 향한 불만 여론이 극에 달한 것을 위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탄쿠르는 지난 15일 자국 우루과이 방송에 출연해 사고를 쳤다. 진행자가 손흥민 유니폼을 요청하자 벤탄쿠르는 그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사촌이어도 모를 것이라며 동양인 외모를 비하했다. 토트넘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일이 커졌다. 토트넘과 벤탄쿠르의 SNS에 팬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쳤다. 20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키기다오까지 나서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인종차별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방송 BBC도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20일 손흥민이 선제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 벤탄쿠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형제이며 변한 것은 없다며 오해가 풀렸다고 공표했다. 그러자 토트넘도 이어서 우리는 손흥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다양성과 평등에 대해 추가 교육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벤탄쿠르가 슬그머니 2차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치부했다. 벤탄쿠르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언급한 적이 없다. 오직 손흥민을 향한 말이었다. 누구에게든 직간접적으로 불쾌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며 인종차별과는 선을 그었다. 아시아인 전체를 모욕했다는 지적을 부정한 셈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영국 축구협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벤탄쿠르의 발언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 FA가 이를 인종차별로 규정한다면 벤탄쿠르는 출장 정지 또는 벌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7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아시아 투어를 예고했다. 7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빗셀 고베와 이벤트 매치를 벌인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7월 31일 팀 K리그와 8월 3일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 경기를 펼친다. 벤탄쿠르도 방한 명단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우루과이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달렸다.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은 7월 15일이다. 어라? 손흥민. 재계약 기류 심상치 않다.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발동 오른쪽 화살표 거액 이적료의 매각 가능성 주장. 토트넘 헛스퍼가 손흥민을 매각할 경우의 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 는 25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 연장 조건을 발동해 그의 이적료를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트넘과 레인저스전 수비수 앨런 허트는 토트넘이 조항을 발동함으로써 손흥민이 향후 이적할 경우 그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면서 허튼의 견해를 전했다. 손흥민은 2025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꾸준하게 재계약 가능성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 영국 디 애슬레틱의 잭핏 브록 기자는 지난달 29일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며 2026년까지 토트넘에 묶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1년 연장 옵션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아직까지도 재계약 협상 준비가 되지 않은 토트넘이 시간을 두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재계약을 맺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고려해 우선은 재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허트는 토트넘이 자신들이 유리한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풋볼 인사이더와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흥민과의 계약에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옵션을 채택할 것이다. 100%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2년 계약이 주어질 것이며 그 기간에 누군가가 손흥민을 원한다면 토트넘은 그를 평가하는 만큼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에서든 좌측에서든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1년 연장 옵션을 당연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허트는 손흥민은 주장이고 그의 계약을 끝까지 소진하도록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즉,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잃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의미로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시할지 여부가 길면 1년 뒤에나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 토트넘 입장에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게 된다면 2026년 여름까지 2시즌을 더 지켜볼 수 있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불거진 토트넘과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 지난 6월 A매치 당시 지금으로서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구단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와서 불편한 건 사실이다.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거취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게 하는 게 선수로서의 중요할 것 같다. 고 밝힌 바 있다. 3. 승점 똑같아. 상대 전적도, 골득실도, 다득점도, 옐로카드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순위 결정한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역대급 희귀 케이스. 유로 2024 조별리그에서 순위 산정 원칙 9개 중 9번을 적용하고서야 여우 조 2위를 가린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다. 덴마크가 슬로베니아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건 유로 본선이 아니라 작년 11월 맞대결에서 거둔 승리 때문이었다. 26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최종전을 치른 덴마크와 세르비아가 0에서 0 무승부를 거뒀다. 동시에 열린 잉글랜드와 슬로베니아의 최종전 역시 무승부로 끝났다. 조별리그 종료 시점에 1승 2무로 승점 5점인 잉글랜드가 조 1위를 차지했고 2무 1패로 승점 2점인 세르비아가 최하위로 탈락했다는 건 분명했다. 유로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부터 따진다. 하지만 두 팀 모두 3무라는 건 서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말이기 때문에 1번 기준인 상대 전적, 2번 기준인 상대 골득실, 3번 기준인 상대 다득점 모두 당연히 동점이었다. 4번 기준은 3팀 이상이 승점 동률이라 위의 과정을 거쳤다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팀부터 제외하고 남은 팀만 갖고 1에서 3번을 다시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 방법도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두 팀에는 통하지 않았다. 여기에 두 팀 모두 조별리그에서 2득점 2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5번 기준 조별리그 전체 골득실, 6번 기준 전체 다득점도 동점이었다. 만약 6번 기준까지 동점인 두 팀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대결을 벌였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승부차기를 하게 되어 있다. 승부차기가 벌어졌다면 더욱 흥미진진했겠지만 덴마크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쾰른과 뮌헨에 있었기 때문에 7번 기준도 적용이 불가능했다. 8번 기준은 페어플레이 점수다. 그런데 두 팀 모두 조별리그에서 경고 6장씩 받았기 때문에 이것조차 동점이었다. 경고 1회에 1점 감점, 퇴장 1회에 3점씩 감점에 더 적은 감점을 받은 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결국 9번 기준인 예선 성적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예선에서 두 팀은 같은 H조에서 경쟁했고 심지어 이때도 승점이 같았다. 예선에서 덴마크는 7승 1무 2패로 승점 22점을 따냈고 슬로베니아도 마찬가지였다. 예선 순위가 갈린 이유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덴마크가 1승 1무를 거뒀기 때문이었다.
즉 지난해 11월 덴마크 홈에서 열린 예선 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한 것이 본선까지 이어져 덴마크를 조 2위에 올린 것이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재미있는 원칙이 적용돼 조 순위가 갈리긴 했지만 엄청난 의미는 없었다. 승점 3점 및 골득실 0은 조 3위일지라도 와일드카드로 16강에 가기 충분한 성적이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역시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됐다. 16강 대진을 보면 덴마크는 개최국이자 조별리그에서 가장 강력했던 독일을 만나게 된다. 슬로베니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포르투갈 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2조 1위 팀이 가능성 높다. 대진 면에서는 오히려 덴마크가 불리해 보이기도 한다. 덴마크는 3년 전 유로 2020에서 대회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돌아와 자기 힘으로 달성한 16강이라 더 뜻깊다. 슬로베니아는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이다. 두 팀 모두 지금은 기쁨을 만끽할 자격이 충분하다.